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과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 주가 지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가 지수는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 물가하고도 관계가 돼요.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기업한테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환율은 매출액 마진율보다 그 상승률이 높아요. 지난 3년간을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상적이라면 그 매출액 마진율만 한 4%만 유지가 돼도 기업은 성장 발전해요. 이익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라주면 대부분의 기업은 원가 부담 없이 마진율이 높아지죠. 즉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개선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내린다는 것은 우선은 대응을 잘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데 아래쪽으로 배팅한 거죠. 환율 하락 쪽에 배팅한 경우에는 기업 이익이 줄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또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환율 전망도 하고 그리고 또 적중했다면, 대응도 제대로 했다면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죠. 심지어는 여유자금까지 달러로 환전해가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률이 금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기업 이익은 크게 증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 조직이 그 유능한 조직이라는 얘기도 되고 또 매출액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율 쪽에서 대응을 잘하면 또 상세가 되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환율이 크게 오른 일본,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죠. 뭐 한국도 작게 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연말 대비로 아니면 9월 대비로네요. 2021년 9월 대비로 했지만은 2021년 연초 대비로 하면 약 20% 올랐거든요. 지금 11월인데 지난 금요일 날 1390원대에 끝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가도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일본, 인도, 한국 중에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이 얘기는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또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일본이나 아르헨티나나 인도보다 환율 쪽에서는 대응 능력도 없고 전망 능력도 크게 뒤떨어진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난 3년간을 보면 거의 무능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원숭이도 이렇게는 안 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해도 약 한 90%가 그러니까요. 원숭이한테 맡겨놔도 이렇게까지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0대 50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 또 경제학 전공자들 한국은행 심지어는 뭐 민간 경제연구소까지 환율 전망이 안 돼요. 당연히 또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경영학을 전공한 뭐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율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엄청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이익이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엄청 빠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인데 그것이 2021년 이후 2024년 11월까지 한국 그 경제 전문가들의 현주소고 경제학자들의 실력이고 경제연구소의 위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은 지금 뭐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뭐 제조업이라든지 삼성이 반도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메모리 쪽의 기술력은 거의 세계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금융 쪽은 환율, 금리, 주가 지수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이쪽은 너무 취약하다. 제가 항상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수준이 학자 수준도 포함입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는 못해요. 이건 어제 오늘날의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제가 볼 때는 20, 30년 전부터 실력이 조금도 늘지 않았다. 맨날 기준금리 인하하면 환율이 어떨 것이다. 또 뭐 미국 달러 가치 결정 원리도 모르고 원화 가치 결정 원리도 몰라요. 뭐 통화량하고 관계 있다. 즉 본원 통화량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제도 시대의 얘기죠. 또 금리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그 경제학자, 경제전문가 또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의 환율 전망 능력은 그야말로 초보단이에요.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모르면 50대 50이에요. 환율도. 근데 적당하게 알기 때문에 또 경제학 교과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를 가지고 설명하면 아르헨티나가 지난 3년간 환율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2021년 9월에 달러당 97 페소죠. 그러던 것이 2024년 9월 약 3년 만이네요. 3년 만에 달러당 939 페소니까 868% 올랐어요. 근데 주가는 2021년 9월 77,313에서 2024년 9월 169만 7천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100% 올란 거예요. 2093%니까 2100%에 가깝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그 주가 지수가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최대 수혜자거든요. 물가 오름에 따른 수혜자기도 하고 환율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그 화폐를 아르헨티나 페소로 가지지 않고 미국 달러로 가지면 그냥 아까 그 800% 남잖아요. 그럼 기업이익이 800% 남을 수 있다는 거죠. 환율에서만. 그러면 주가는 그 8배인데 여기만 해도 800%인데 800%죠. 8배니까 868%니까 한 뭐 900% 가까이 되잖아요. 주가는 9배면 오르는 게 아니죠. 왜냐? 환율만의 문제는 아니죠. 매출액도 증가하니까요. 또 기업이 그 자국 통화를 가지고 달러로 환전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환율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0배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아르헨티나 환율과 주가 지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아르헨티나 망한다고 투자를 못 했겠지만 국내에서 지난 3년간 아르헨티나 주가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뭐 기사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9월에는 달러당 110엔이죠. 그 당시 주가는 29,452. 그런데 2024년 9월 3년이 지난 시점에
달러당 150엔까지 올라왔으니까 약 한 36% 올랐네요. 근데 주가도 약 28.7% 올랐어요. 일본도 그 수출업체는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수입업체, 수출업체 포함이니까 수출업체들은 많이 올라서 대응 잘했다는 거예요. 인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보다 환율은 작게 올랐지만 주가는 42% 올랐어요. 환율만 가지고 해도 한 20-30% 올라야 돼요. 인도 주가가. 그런데 기업이 다른 쪽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죠. 그 인도는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만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일하게 문제가 있다. 환율이 약 한 20% 올랐잖아요. 9월 말 대비로 하면 9월 말 대비로는 17.5%지만은 3년 만에 연초 대비로 하면 24% 5% 올랐거든요. 그럼 주가는 최소한도로 24%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3,600선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16.2% 내린 거죠. 왜냐? 대응을 못 했거든요. 대응을 못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갔다는 얘기예요. 환율 올라가 물가가 올라도 기업은 환차손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남지 않고 심지어는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도이익에 몰렸겠죠. 왜냐? 내릴 줄 알았는데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수입 대금 결제에 필요한 원화가 그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입업체만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수출업체도 환율이 오를 줄을 몰랐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면 현금화 시켜보는 거예요. 즉 환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환율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에도 또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기업이 이걸 많이 내면 우선은 은행 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잖아요. 또 회사채 금리도 발행하면 낮아져요. 기업 이익이 많이 생기면 상환 능력이 오히려 더 개선되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도 내려야 정상이고 환율이 오르면요. 주가도 올라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물론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를 수는 있는데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물가가 올라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가도 오르니까요. 여튼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요약하면 환율을 안 했냐 모르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 수익률도 엄청 차이 난다. 아르헨티나 환율이 오를 줄은 다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페소화하고 달러를 1998년일 겁니다. 1대1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환율 상승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치가 없는 통화를 가치가 있는 달러하고 1대1로 만들었으니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러다가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이것을 이용하잖아요. 이용을 하니까 환율은 더 오르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기업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업도 이용 안 되고 한국은행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환율 어떻게 모르니까 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시장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이거 모르면 자산시장에서는 되는 게 없다. 심지어는 부동산도 전망하면 실패하고 부동산도 투자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환율만큼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